안녕하세요. 혹시 미용실 예약하고 가셨는데, 한참 기다리거나 아니면 생각했던 스타일이랑 전혀 다르게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런 경험들 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이런 미용실 이용할 때 우리가 겪는 여러 답답함, 또 아쉬움들,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신 여러 이야기들 들어보니까요. 특히 그 예약 시간 문제, 이거랑 또 지불한 비용에 비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 그렇죠. 그리고 가끔은 좀 불쾌하기까지 한 그런 서비스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고객하고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먼저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예약 시간 문제더라고요. 고객은 10분만 늦어도 예약 취소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정작 미용실에서는 예약 시간에 맞춰서 시작 안 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는 거죠. 뭐 3시에 예약했는데 4시에 시작했다는 분도 계시고. 1시간을요? 네. 이러면 사실 내가 이걸 왜 예약했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럼요. 예약이라는 게 사실 서로 시간을 지키자는 약속인데 이게 좀 유독 한쪽한테만 너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느껴지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네. 근데 여기서 더 아쉬운 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나 아니면 설명이라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험이 자꾸 쌓이면 아니 차라리 미용실도 늦으면 고객한테 위약금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진짜 그런 말 나올 만하네요. 물론 뭐 미용실 입장에서도 앞손님 시술이 좀 길어진다거나 예상 못한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고객을 그냥 마냥 기다리게만 하는 건 좀 신뢰를 깨는 행동일 수 있죠. 시간 문제만큼이나 또 민감한 게 바로 가격 대비 만족도, 뭐 흔히 말하는 가성비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비싼 돈 냈는데 결과가 영 기대 이하거나 심지어는 아주 기본적인 펌이나 커트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불만도 상당했어요. 네, 맞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게 한 달 동안 미용실 3군데 다니면서 펌을 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동네 좀 오래된 미용실 가서 성공했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허허, 참.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첫째는 실제 시술하는 사람의 숙련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높은 직급 디자이너를 딱 지정하고 비싼 비용을 냈는데 실제 시술은 경력이 좀 부족한 스태프가 상당 부분 담당하는 경우예요. 아,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뭐 염색을 부원장 가격으로 딱 결제했는데 약 바르고 헹구고 이런 걸 대부분 스태프가 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기분이 안 좋죠. 그건 진짜 좀 속은 기분 들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뭐랄까 화려한 인테리어나 마케팅 같은 겉모습하고 실제 서비스 품질 사이에 좀 간격이 있는 경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다 이런 거요? 네, 때로는 이런 거칠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오히려 좀 경험이 부족한 인력을 쓰거나 무리하게 많은 고객을 받으려는 그런 압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하. 이게 바로 일부 청취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만 그럴듯한 대형샵보다는 오히려 실력 있는 동네 미용실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실력이나 가격 문제에 더해서 서비스 태도에 대한 지적도 정말 날카로웠어요. 태도 문제도 떼놓을 수 없죠. 네. 시술 늦어져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거나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 얘기하는데 막 무시하거나 심지어 비웃는 듯한 태도로 보였다는 경험담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심지어 어떤 분은 못 배운 애들 플러스 이상한 허세 이런 격한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이 정도면 단순 불친절을 넘어서는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서비스업의 기본은 사실 기술 이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존중하고 소통하는 거.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고객 의견을 막 무시하거나 불안하게 만들면 그게 만족스러운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스타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고객이랑 같이 결정하는 과정, 이게 빠지면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안 좋은 경험들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 대신에 오히려 동네 작은 미용실이나 1인 미용실을 선호하게 됐다는 의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약속도 비교적 잘 지켜지고
가격도 좀 합리적이면서 실력 면에서도 더 만족스러웠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네, 아무래도 1인 샵이나 좀 작은 동네 미용실은 디자이너가 직접 모든 과정을 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동시에 시술하거나 스태프 교육이 좀 미흡해서 생기는 불편함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걸 피하고 싶은 고객들한테는 이게 되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모든 동네 미용실이나 1인 샵이 다 완벽하다 이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거기도 당연히. 네, 거기서도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고요. 결국 중요한 건 규모나 뭐 간판 이게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의 실력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미용실에서의 불편함이 단순히 그냥 내가 운이 나빴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좀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시간 약속 지키는 거, 가격에 합당한 결과 내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존중.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건 진짜 아주 상식적인 것들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결국은 내가 지불하는 그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얻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게 단순히 기술적인 결과물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그 과정 전체가 그 가치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청취자분께서는 미용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우리가 흔히 실력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단순히 그 기술적인 완성도 말고 또 어떤 다른 요소들이 숨어 있을지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